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사랑하는 쓸공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오셨죠? 네. 자, 오늘의 초콜릿 또 음. 상자에서 하나 꺼내 봅시다. 네. 자, 팟캐스트 아이디 스멀스멀 봄님께서 남기신 글인데요. 네. 자, 언제나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숨어있는 청취자로서 감사 인사드려요.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써주셨네요. 다정하다. 네. 숨어있는 청취자. 이 이 표현에서 이 스멀스멀 봄님이 찐 실공님인 걸 전 느꼈어요. 네. 우리가 맨날 방송에서 우리 쓸공님들은 막 이렇게 방송 들으셔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죠? 자기 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라 조용하시다. 맞아. 예,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이제 배려해 주신다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숨어 있는 청취자라는 거를 용기를 내서 조금 밝히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어 있지만 나 여기 있어요라고 예, 너무 감사해요. 네, 아유, 또 이 댓글 덕분에 또 네. 방송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방전될 뻔했었는데. 맞아. 기나긴 여름의 끝에 저희가 네. 약간의 방전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는 댓글 덕분에 네.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댓글을 7월에 써주셨거든요. 어머, 오래전에 거의 3개월 만인데요. 네. 우리 방송은 이제 관광지 가면 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느린 우체통.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뭐 느린 우체통 너무 좋죠. 그치. 예, 뭐 잊을 때쯤 되면 편지가 오잖아요. 맞아, 잊고 있어야 돼. 우리 스몰스몰봄님 이게 계속 듣고 계셨어야 되는데요. 예,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국부론 대장정 4번째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4번째 꽤 많이 왔어요. 그래도 4걸음. 4걸음 왔어.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이 개인적으로 이제 국부론 대장정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고전무용과 같은 이 정중동 그리고 느림의 미학을 느끼고 있어. 그래요. 이것도 느린 우체통이네. 그러네. 왜 이렇게 느려? 앞의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잊으신 게 당연하죠. 네. 자, 63화 1권 1장. 자, 거기서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잘 못 사는지, 그죠? 맞아요. 기술과 판단력 차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109화 2장에서는 분업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인간만이 교환을 한다. 교환 때문에 분업이 생겨났다. 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업데이트라서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자, 그런 쓸공님들은 61, 63, 109화에서 다시 들어보세요. 네. 61, 63까지 갔다가 갑자기 109화. 109화로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언니가 약간 이거 재미가 없나 했는데 어떤 한 또 우리 쓸공님께서 네. 국부론 계속 업데이트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또 언니가 용기를 딱 얻고 네. 계속해서 지금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3장 분업. 자, 분업은 역시 3장에서도 분업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주제는 분업은 시장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입니다.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려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네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뜻이죠? 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시장의 크기가 크면 분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반대로 시장의 크기가 작으면 분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예, 책에서는
시장이 작으면 교환의 의지가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우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쌀과 교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무거운 우유를 들고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에 상인이 한 3-4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게다가 쌀을 가져온 상인도 없어요. 내가 교환할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 자,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교환하려고 시장에 나가봤자 허탕칠 게 뻔한데 맞아. 그냥 교환할 생각을 말고 내가 쌀을 직접 키워야겠다. 그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겠죠. 교환할 대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즉 시장이 클수록 교환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 시장이 크다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교환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맞아요. 현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왜 일본에 가보면 별 신기하고 귀엽고 다양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맞아. 별 조그만 게 다 있어, 진짜. 맞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네. 예쁜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막 이런 것도 팔릴까? 막 하고 생각이 드는데 대량 생산돼서 나오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자, 그게 이제 일본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다 보니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해서 아무리 소수의 취향의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리고 수익성이 있다고 해요. 내수 시장이 커서 네. 그만큼 소비가 가능한 거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발명가들이나 생산자들도 본인의 제품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네. 발명이 더 많이 일어나겠다. 그쵸. 그래서 일본 제품들 중에 되게 신기한 것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저도 관광을 가면 네. 되게 쇼핑에 빠지게 되는데 맞아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명가들에게는 좀 안 좋은 환경이네요. 그쵸. 우리나라는 좀 대세를 따라야 하는, 그쵸. 대세에 따라야 좀 생존할 수 있는. 그치, 대중적이고 예. 아주 표준적인 거를 만들어야지 예. 수익성이 있는데.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조금 부럽네요. 그쵸. 자, 아담 스미스는 그 시장의 크기와 분업화의 정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도시와 작은 마을의 분업화 정도를 예를 듭니다. 네. 자, 큰 도시에서만 발달하는 산업의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씀하신 건데 그중 하나가 포터, 짐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네, 현대도 배달업이 대도시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네. 예, 지방 소도시에서 네. 이제 서울 강남으로 오셔가지고 그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게 그분들한테는 또 기회라고 해요. 예. 퀵 서비스 뭐 이런 건가요? 예, 퀵 서비스나 뭐 음식 배달이나 여러 가지. 네. 예. 자, 반대로 집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규모가 작은 마을 예를 드는데요. 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같은 곳들을 예로 듭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농부가 정육업자, 제빵사, 맥주 제조업자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도 시골이 이러했죠. 그렇죠. 왜 사위 오면 닭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 가서 닭을 사오는 게 아니라. 네, 키우던 닭을 잡는 거. 그렇죠. 이 닭들한테는 사위가 천적이었는데. 그러네. 사위가 오면 무조건 난 죽는구나. 그러게. 그러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옛날 그 시골 할머님들 완전 슈퍼우먼이셨죠. 그치. 네, 뭐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닭 키우시고. 그죠. 사위 오면 갑자기 도축업자로 또 변신하시지. 그치. 나물 뜯으러 산에도 다니시지. 그쵸. 네. 또 요리도 하시지. 그치. 그죠. 와, 진짜. 대단하다. 심지어 옛날 할머니들은 네. 그
닭백숙 상에 올라가는 예. 그 예. 술도 직접 담그셨잖아요. 맞아요. 주류업자요. 이게 국부론이 우리나라에도 정확히 딱 들어맞아. 농부가 맥주 제조업자의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양조장. 그죠, 양조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농부를 하시면서도 양조자를 하셨어. 그치, 맞아. 양조업자를 하셨어. 맞아. 아, 재밌네요. 옛날 분들 너무 다 대단하세요, 진짜. 맞아. 우리는 하나 하기도 진짜 사실 벅차잖아요. 맞아요. 자, 국부론으로 돌아와서요. 네. 저자는 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뭐 집이 흩어져서 다들 멀리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가느니 내가 만들어 쓰고 만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쵸? 네. 아유. 자, 거래와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그 흩어진 마을에서는 직업의 분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의 목수는 나무로 된 모든 것을 만든다. 캐비넷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고 카트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예를 듭니다. 자, 이것도 뭐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과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직업의 분화가 덜 되었던 시절 이야기예요. 네. 이게 옛날 옛적 얘기가 오늘은 특집이 돼버렸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약간 과도기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네, 되게 옛날 어떤 에피소드를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크게 뭐 오래되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되게 옛날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런 옛날 얘기를 또 과감하게 하는 게 뭐 너무 막 억지로 막 MZ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 든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옛날 얘기하는 거 내가 옛날에 겪은 게 그건데 그럼 가짜로 어떡해, 그래. 그럼 가짜로 내가 MZ 에피소드를 지어낼 순 없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막 그 나이 든 걸 죄시하는 문화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게 그건데. 왜 그렇게 부정을 하려고 그러고 막 MZ가 하는 거라면은 뭐든지 따라 해야 되고 그거는 조금 너무 부담되지 않나 삶에. 맞아. 옛날에는 사실 할머니들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재밌었잖아요. 난 재밌었어. 그렇게 이제 좀 좋게 생각을 맞아요. 해주시면 맞아요.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이렇게 맞아요. 즐겁게. 우리 할머니가 일제시대 얘기해줬을 때 내가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리고 전쟁통 이런 거. 내가 진짜 영화보다 재밌었다고. 맞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맞아. 자, 어쨌든 예전에 그 쌀가게 주인이 부동산 중개도 같이 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요? 네. 자, 더 옛날에는 은행 역할까지 했었대요. 쌀가게 주인이요? 네. 다 했네. 네, 다 했죠. 이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한 8, 9살 때쯤? 그때쯤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 당시에는 서울도 지방 소도시 같은 분위기였어요. 맞아. 네, 되게 정이 있고 옆집에 누구 사는지 다 알고 옆집 언니가 내 머리 묶어주던 시절. 자, 그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거든요. 맞아. 복덕방이라고 그랬어요. 네, 복과 덕이 있는 방.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복덕방이에요? 네. 그렇구나. 자, 이 당시에 쌀가게는 동네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었거든요. 그치. 예, 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그치. 없었으니까요. 누구나 쌀은 사니까. 예, 우리는 그때 빵을 아침으로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지. 이해가 안 갔죠. 할머니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지.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밥을 먹고 쌀가게를 가니까 그 동네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게가 쌀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겠다. 그쵸. 누구 집에 쌀떡이 비었다. 네. 그러면 경제 상황까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쵸? 네. 게다가 쌀을 사면 배달을 해주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쌀통에 부어주시기까지 했거든요. 무거우니까. 네, 전 기억이 나요. 쌀가게 아저씨들 와 힘쓰시다 막 이랬던 거. 쌀 이렇게 한 가마 메고 와서 부어주고 가시는
네, 맞아요. 오. 자, 그러니까 이 동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방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쌀집 아저씨들이. 그러네. 그 집의 뭐 가구 수에서부터 네. 다 할 수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남는 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월세를 이제 주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방을 보러 이제 세입자 후보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그 후보들을 데려오신 분이 쌀가게 아저씨셨어요. 복덕방 같이 하신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쌀가게 아저씨가 사람들을 데려오시지? 라는 궁금했던 생각이 나요. 어머머머머. 이게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 이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음. 쌀가게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를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중개사 제도가 생기면서 시험을 봐서 그분들이 이제 붙어서 공인중개사가 되신 거죠. 언니랑 저랑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나는 왜 이런 기억이 없지? 어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아니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언니 되게 그 옛날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가 봐. 네. 장기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단기 기억력은 별로 없어. 나랑 반대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쌀가게 집 딸이 저랑 같은 학교에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쌀가게 아저씨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부동산 중개로 부자가 되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동네 어머니들이 막 부러워했던. 그치, 부럽지. 그치, 쌀가게 아저씨라고 약간은 뭘까, 그냥 동네 이웃처럼 생각했는데 그치. 갑자기 막 부자가 되신 거야. 그 격동의 8, 90년대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요즘은 뭐 중개업의 파워가 더 엄청나졌죠?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비즈니스 인터넷 포털도 중개업의 속성을 많이 띠고 있고요. 그쵸. 맞아요. 혹시 열정 씨 드라마 삼식이 삼촌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그 광고만 봤어요. 네, 전 봤는데 드라마에서 이 삼식이 삼촌이 모든 일을 중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갖게 되면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모든 일에 다 끼다 보면 그 마당발이라고 하죠. 그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그 정보 갖고 팀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8, 90년대 그때 그랬지. 라떼 방송. 라떼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 다시 국부론으로 돌아옵니다. 네. 바로 앞에 내용 잊어버리셨을까 봐. 오늘 방송은 이게 뭐 추억의 방송인가? 이러실 것 같아. 약간 최불암 아저씨가 나레이션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자, 앞에 내용. 자, 아담 스미스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마을이 흩어져 있으면 분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제빵업자도 되고 양조업자도 되고 다 된다. 요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육지로만 이동하던 옛날에는 시장이 작았는데 수로가 열리면서 시장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이 넓어졌다는 건 분업화가 활발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로가 열리면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생겨났다. 시장의 크기가 커진 거네요. 글로벌화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글로벌화는 바닷길. 즉 해로가 개척되면서 시장이 더 커졌죠. 그리고 산업이 더욱더 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발전은 해안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나중에 내륙 지방으로부터 옮겨왔다고 해요. 그래서 각국이 항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전쟁도 많이 했었고요. 맞아. 항구가 있어야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 EU를 만들고 국경을 트고 사는 이유, 바로 이 이유죠. 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고 내륙에 위치한 국가들도 항구에 접근하기 쉽게 만든 것이에요. 시장이 커야지 교환과 분업이 활발해진다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이제 유럽 국가들은 따른 거네요. 그렇죠. 와, 이게 얼마나 국부론이
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자, 실제로 예전에 내륙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발전이 늦었잖아요. 그치. 지금도 맞아요. 약간 그런 편이고. 네.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쪽 유럽 국가들에다가 한국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들 얼마나 발전이 눈부셨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영국은 네. 섬나라야. 그렇죠. 항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네. 그렇죠. 예. 반대로 반대쪽 동쪽 끝을 볼게요. 네. 이제 영국이 서쪽 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동쪽 끝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도 항구가 몇 개 있기는 한데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가 예전에 없었죠. 그치. 위쪽으로만 바다가 있어가지고 네. 그쪽은 어는구나 바닷물도. 네. 그래서 불편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남하를 했죠. 이게 우리나라도 얽혀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인데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아이훈 조약, 베이징 조약 등을 체결해서 연해주 지역을 확보하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건설해요. 맞아. 이 블라디보스토크란 이름 자체가 동쪽으로 가자라는 뜻이 있대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도 너무 추울 때는 얼 때가 있대요. 거기도 너무 추운 도시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러시아의 항구 이야기까지. 자, 나라 간의 활발한 교환, 즉 무역을 위해서 항구가 중요하긴 한데 네. 항구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뭘까요? 항구도 중요하지만 네. 배들이 갈 수 있는 네. 그런 길? 오, 맞아요. 출발을 했으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항구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냥 네. 거기서만 머물러.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어디론가 또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수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요. 네. 자, 아담 스미스는 수로가 개발되면서 무역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해안 도시의 성장이 빨랐다고 이제 했는데요. 네. 해안에서 이어지는 수로로 물자를 수송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네.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트럭 이런 거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도 그렇게 예. 많지 않았을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내륙으로 이동을 하려면 마차 아니면 수로네요. 네, 그렇죠. 이 마차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예, 불가능할 것 예, 길이 포장돼 있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말이 싣고 갈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네. 아담 스미스는 수로가 개발되면서 발전한 그런 나라들의 예로 미국, 이집트, 인도, 중국을 듭니다. 책에 따르면 시장의 범위는 그 나라의 부자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해요. 부자와 인구가 많은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죠. 그치. 예, 부자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네. 자, 북미 식민지 시절 플랜테이션 아시죠? 플랜테이션이 연안 지역이나 강의 강둑을 따라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큰 농장들 말이죠. 예, 대규모 농장인데 여기서 키운 게 영국으로 흘러 들어갔죠. 예. 자, 그래서 플랜테이션이 왜 연안이나 강둑을 따라 형성되었냐? 거기서 수확한 물자를 영국으로 수송해야 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바로 수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 네. 강 근처에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예, 이집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초로 문명화가 시작된 국가들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지중해 연안은 조류가 없고 파도가 잔잔하다고 해요. 뭐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느끼셨을 텐데, 그죠? 우리나라 동해는 파도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호 개방이 그래서 늦어졌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물론 서쪽에서 쳐들어오긴 했는데 anyway. 자, 지중해의 특징은 섬이 여러 개가 있고 해안과 또 다른 해안 사이의 거리가 짧죠. 그래서 항해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큰
깊은 바다로 가기 전에 약간 그 나라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아프리카 네. 대륙과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참 예쁘죠. 그죠? 음.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 많이 가시는 곳들인데 맞죠. 항해하기가 좋아서 거기서 막 비싼 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네. 자, 문명의 초기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연안가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항해하기를 두려워했대요. 아, 그래서 멀리까진 가지 않았구나, 유럽 네, 사람들이. 네. 게다가 선박 제조의 기술이 미약해서 네. 파도가 거칠면 아예 항해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중해는 눈앞에 섬이 보이고 파도도 잔잔하니까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했던 거예요. 아, 자, 이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에 이집트가 최초로 농업과 제조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고대 문명 발상지 4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미처 지각하지 못했을 뿐,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미 학교에서 배운 거였어요. 그죠?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국부론에 교과서 내용하고요. 요즘 나오는 경제학 책들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네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있네. 마치 모차르트 이후로 모든 곡은 다 표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네. 그거랑 비교하면 모차르트의 에서 다 역할을 나왔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집트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농업과 제조가 발전을 했을까요? 네, 자, 국부론에 따르면 이집트 남쪽으로 수많은 운하가 갈라져 있어서 큰 기술 없이도 대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까지 운반이 가능했기 때문이래요. 이 내륙에서 이렇게 항해가 쉽게 가능했던 것이 초기 이집트 발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그죠. 지금도 뭐 이집트는 수에즈나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자, 이집트 외에도 인도의 벵갈 지역, 중국도 이런 원리로 농업과 제도가 발전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4대 문명이 이렇게 고대 문명이 탄생한 거에도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들이 발전한 그런 영향에도 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다행이다.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어서.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큰 도시 다 강 위주로 그치, 맞아. 네,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 이집트, 인도, 중국에만 강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큰 강들은 뭐 여기 있다고 해도 네. 다른 나라에도 강은 있는데 네. 발전이 느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맞아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강이 있는데 발전이 느리고 그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부론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자, 아프리카에도 강들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의 강에서 다른 강 사이의 거리가 멀대요. 아, 연결이 안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문명화에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결국 이 강들이 또 서로 얼마나 연결이 되냐 마냐의 문제였네요. 네, 맞아요. 결국 이 어려운 말로 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발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디지털 세계나 아날로그 세계나 네트워크가 중요하네요. 맞아요. 이 원리가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죠. 신기해요, 진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이 무역과 국제 지리, 거기다 이제 정치까지 이 책에 다 담으셨네요. 맞아요. 정말 이 광범위한 관점에서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런 거네.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국부론을 읽어라.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은 현대 문명이 이해가 이제 거의 다 될 정도로. 그러네. 예.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면은 추천해줘야겠다. 우리를 이해하라고.
자, 이렇듯 강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강이 여러 개 있다고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들이 여러 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어서 강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가들에 닿아야 운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강이 지류가 없이 뭐 하나로만 쭉 연결된 긴 강이 있다면 네. 상업에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중간에 위치한 국가가 상류에 위치한 국가와 바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자, 예를 들어 긴 강이 A라는 국가에서 시작해서 B라는 국가를 거쳐 바다에 닿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지류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B 국가의 심기가 틀어져서 A라는 국가의 배가 못 지나가게 막는다고 하면, 그죠? A 국가의 배가 바다에 다다르지 못하니 무역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강은 경제적으로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B 국가에게 되게 잘 보여야겠네. 뭐 통행세를 낸다든지 뭐. 그리고 비위도 되게 잘 맞춰야지. 기분 나쁘면은 네. 또 못 가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런 강의 예로 다뉴브 강을 제시하는데요. 자, 다뉴브 강은 무역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무슨 클래식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뉴브 강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걸쳐져 있는데요. 한 나라가 수로를 막아버리면 흑해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래요. 여기 흑해는 또 엄청 또 러시아랑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곳인데 어쨌든. 자, 무역에 좋은 강은 지류가 있어서 한 나라가 막아도 회피해서 무역이 가능한 강이다라고 하는데요. 라인강, 독일의 라인강이 이런 강이죠. 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 가능했나 봐요. 그죠? 이 다뉴브강의 기적은 없잖아요. 이게 라인강 하면 네. 왠지 그 산업화, 뭐 네.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연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뉴브 강 하면 이제 클래식이나 네. 그 클래식에 나오는 백조 네. 이런 게 떠올라요. 그쵸. 뭔가 되게 평화롭고 고요한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치. 네. 라인강 하면 뭔가 배가 막 화물선이 떠다닐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맞아. 왠지 다뉴브강 하면 로맨스 소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름도 다뉴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라인강 하면 다큐멘터리 나올 것 같아. 그래, 맞아. 근데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 각각의 역할이 무의식에 인식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런가 같다. 봐. 그쵸? 상업 발전에 기여하는 강은 지류가 많은 강이다. 이것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 101화 위성통신 103화 GP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맥락이 같아요. 그죠? 그 위성 하나를 이용 못해도 다른 위성을 사용할 수 있는 회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국이 통신망을 촘촘하게 깔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이 존재해야지 하나의 어떤 문이 잠겼을 때 다른 걸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발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자, 오늘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권 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를 공부해봤습니다. 네. 자, 국부론 대장정 함께 하시는 쓸공님들도 이 속도는 느리지만 함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거 한 번씩 올릴 때마다 그냥 앞에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들어보시면 네. 진짜 여러 번 복습해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재밌기도 해요. 맞아. 그쵸? 네. 예. 그래서 오늘 약간 과거 추억 얘기도 많이 해보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오래된 이제 근본에 관한 이야기지만 네.
오늘날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글로벌화돼서 시장이 네. 엄청 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반도체만 열심히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각국이 되게 분업화됐다가 네. 지금은 뭐 강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막 서로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자국으로 이제 시장을 좀 축소시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죠. 수로가 막힌 것과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전쟁이 그쵸. 났다는 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이 분업화에 목매지 말아야겠다. 되게 다양한 산업들을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쵸. 오늘 언니 걸 공부하면서. 그랬군요.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랬군요. 네. 아니 아까 이제 뭐 라인강, 다뉴브강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오늘 날씨도 되게 좋잖아요 요즘. 맞아. 그쵸. 그래서 한강 산책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예. 너무 좋아요. 저 어제 예.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녀와야겠네요. 네, 한강의 기적 우리도 떠올리면서 걸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게요. 한강의 네. 기적. 자, 슬공님들 또 환절기가 또 다가왔네요. 조금 덥더라도 따뜻한 겉옷 챙겨서 한강 산책 나가시고요. 맞아요. 네.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또 강바람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